자, 요즘에 흉악범죄가 연이어 일어나면서요. 개인용 호신용품 구매율이 많이 증가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호신용품이 개인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남을 해하는데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앵커이픽에서 이 문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먼저 호신용품이 흉기로 변한 사례, 그 사례 하나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뉴스 영상을 보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 지난 월요일 경남 양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한 50대 여성을요, 이 전기 충격기로 공격한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와. 영상을 보시면요, 저렇게 횡단보도를 따라서 건너가던 한 남성이 있습니다. 저 빨간 동그라미 한 저 남성인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정류장에 앉아있는 여성을 향해서 팔을 뻗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요. 오.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그 영상에 속에 있는 여성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인 거군요. 맞습니다. 팔을 뻗고 예. 오. 이게 목 부분에 전기 충격기를 갖다 대서 전기가 갑자기 오르니까 여성이 깜짝 놀라서 그러겠죠, 자리에서 예.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이 가해 남성은요, 정류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이렇게 두 차례 공격한 뒤에 길을 따라서 달아났는데요. 인근 마트로 도주한 다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다리를 수색했더니 양말 속에서 이 전기 충격기가 나왔고 배낭 속에서는 당구공이 든 스타킹도 발견이 됐다라고 아하.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울산에 사는 40대 남성이었는데요. 이 지난달에 구입했던 이 전기 충격기 사람에게 직접 써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다. 아이고. 이렇게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야, 참. 지금 이 피해 당한 여성은요. 전치 2주 상해 입고서 지금 병원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와, 지금 민지숙 기자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진짜 이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거 사용하고 싶어서 했다고? 그 얘기도 경찰이 했거든요.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이 충격기를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답니다. 일상적으로 아는 전자충격기 맞고 기절하고 쓰러지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승전 의원님, 이 말을 곧이곧대 들어야 되나요? 여기 전기 충격기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걸 했다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 정말 계속 제가 사자성어를 쓰는 것 중에 천지분간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을 가끔씩 쓰고 있는데 전기 충격기 이거 신고하고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총포류에서 그 전기 충격기를 사면 네. 이거를 이제 샀으니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을 때 두 가지를 확인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운전 면허증을 확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손발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냐 이걸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전과 기록을 떼요. 전과 기록을 떼서 이 사람이 과거에 전과가 있는지 없으면 그때 허가가 하는 건데 지금 주고 그냥 아무데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그 볼트가 굉장히 낮은 거는 그냥 삽니다. 근데 네네네. 일반적으로 딱 했을 때 충격이 빡 오는 거는 그렇게 허가 사항인데 문제는 지금 그렇게 샀는 사람, 이게 총포사에서 이걸 신청해서 허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물건이라는데 이걸 그렇게 전기 충격기를 하고 이게 어떤가 싶어서 확인하고 싶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픈지를 우리는 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는 그 물건 샀을 때 그런 생각 듭니까? 한번 실험해보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 잘 안 들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생각하지 많이 않아요. 어려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이건 확인돼야 되는 부분인데 언론에서도 몇 군데에서는 마음이 좀 아팠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허가를 받을 때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개인정보를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확인해야 되는 건지, 그게 깊이 확인하면 사찰이 되고 약하게 확인하면 남용이 될 수 있는데 참 그 부분이 고민이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지숙 기자 설명 중에 이 남성 가방 안에서 당구공하고 스타킹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그러면 그거를 듣고서 유추를 해보면 단순히 전기 충격기 위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은 들긴 해요, 이게. 제가 제일 무서운 대목입니다. 앵커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네. 지금 스타킹 안에 당구공이 있었는지 스타킹과 더불어 당구공이 있었는지는 약간의 언론의 차이가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스타킹 안에 당구공을 담았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혹시 1990년대에서 2000년 초반에 가장 무서웠던 사건이 좀 이렇게 죄송한다는데 벅치기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뭐 들어봤어요. 예, 네네. 저녁에 이렇게 탁탁 걸어가면 뒤에서 당구공 딱 해서 이렇게 빵 맞아요. 때려가지고 예. 그 강도를 해서 돈을 이제 가져가는,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사건이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의도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혹시나 그런 문제가 가방 안에서 그래도 발견이 되어서 다행이지 혹시 정말 이 사람이 무슨 생각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혹시 생각이 우리가 머릿속에 들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정말 신속하게 제대로 잡혔는 게 천만 다행이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현 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오는데 왜 그 최윤종이 손에 이렇게 흉기 예. 끼고서 그 저 신림동 산책로에서 이렇게 예. 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를 또 근데 그 앞에 칼이 달렸대요. 네, 이거를 끼고서 하더라고요. 예. 편의점 들어가서 이걸 위협을 했다고 네. 하거든요. 지금 전기 충격기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개인용 호신용품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남 해하는 흉기로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앵커하고 저하고 우리 저 매일경제에서 제발 너클을 호신용이라고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안 할게요. 예, 너클은 100% 공격용 무기입니다. 음. 그러니까 전기 충격기는 정말로 저도 저녁에 갈 때 좀 섬뜩하거든요. 새벽에 퇴근하다 보면 마음이 섬뜩해서 혹시나 뒤에서 이렇게 건장한 남성들 한 서너 명 다가오면 무서워요. 저 엘리베이터 탈 때 정말 저희 주변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같이 안 타거든요. 그런 어떤 무서운 세상에서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전기 충격기는 그래도 호신용이 되는데 너클은 호신용이 아니에요. 너클은 100% 공격용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너클은 아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우리 정부 당국이 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지숙 기자 이것도 뭐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승지현 위원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경찰 관계자는요, 지금 폭력행위 처벌법상 이 흉기가 해당이 되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보고 있다. 하지만 이 살상력 등을 따져봤을 때 이 너클은 휴대가 금지된 흉기로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장현주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 호신용품으로 이렇게 포장이라고 표현할게요. 포장돼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흉기예요. 사실은 이 호신용품이라는 것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봐도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많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나 이걸 구입할 수 있고 만약에 본인을 정말 호신하기 위해서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구입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정말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범죄의 의도로 이것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섬찟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규제가 필요한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 미비가 있다면 국회가 제발 일을 좀 해서 빨리 법을 좀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호신용품은 나 보호하라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지 이거 사서 남 해하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